환자분 계속 조절 안 되면 발 잘라야 돼요. 당뇨로 인해서 치료까지 읽을 다리도 절단될 수 있고. 솔직히 발가락은 하나 없어도 환자분들이 그렇게 불편해하지는 않는데요.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걸로. 맛있는데요? 떡인데요, 그냥 떡? 겉이 엄청 바삭해요. 맛있죠? 이거 다 먹어도 돼요? 다 드세요, 다 드세요. 권 PD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사다 놨어요. 이따가 가는 길에 먹어요. 정말요? 아, 다 있어요, 저쪽에. 안녕하세요. 모두의 의사소통의 MC 김미나입니다. 최근 유행한 두쫑쿠 다들 한 번쯤은 드셔보셨죠? 요아정, 탕후루, 두쫑쿠 등 이렇게 달달한 간식들이 유행할 때마다 같이 증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 환자 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의사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젊은 당뇨 그리고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권연아 원장님, 모두백과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탑 정형외과 인천 서구점 가정의학과 전문의 권연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이제는 빠지면 아쉬운 우리 첫 화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주고 계신 김정관 원장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모두탑 정형외과 전문의 김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정관 원장님 첫 화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해주고 계신데 고정 패널 생각 혹시 있으실까요? 아, 저야 뭐 불러주시면 좋죠. 좋아요. 미천한 지식이나마 좀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미천하다니요. 저희는 항상 김정관 원장님과 함께여서 참 든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몇 년 사이에 약과 요아정, 탕후루 등등 이렇게 달달한 간식들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디저트 유행이 지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느끼는데 디저트가 유행할 때마다 함께 느는 게 당뇨 환자 수가 같이 늘고 있다고 해요. 2022년 기준으로 30세 성인 7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고 당뇨 바로 직전 단계인 사람은 1,4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2030 젊은 당뇨 환자 수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13년새 무려 4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원장님들 최근에 당뇨 환자 수가 이렇게 급증했다라는 거 많이 체감하고 계시나요? 진료실에서 이제 당화 혈색소를 보여주실 때 6.0이면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당뇨뿐만 아니라 당뇨 전 단계.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을 많이 보셨고요. 네. 김정관 원장님은요? 당뇨 환자들이 좀 나이가 젊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고령의 환자들이었다면 지금은 한 50대 분들도 40대 후반 분들도 정말 이렇게 혈액 검사하면은 좀 수치가 이상하게 높은데 이런 분들이 꽤 나와요. 제가 아까 전에 약과 요아정, 탕후루 말을 했는데 이렇게 달달한 간식이 유행하면서 당뇨 환자도 같이 늘고 있습니다. 원장님들은 최근에 유행한 두쫑쿠 드셔보셨나요? 네, 드셔봤죠. 드셔보셨어요? 어떠셨어요? 한 번 먹어봤는데요. 달달한데 제 입맛은 아니어서 아, 네.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아, 권 원장님께서는? 저는 유행하기 전에 환자분이 이거 되게 맛있다고 하나 주고 가셨어요. 한 입을 딱 물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대로 딸한테 주려고 가져갔는데 모양 이상하다고 안 먹더라고요. 그때는. 지금은 없어서 네. 근데 또 이게 또 유행이 손을 조금 갔다고 해요. 그리고 새로 등장한 게 이 눈앞에 보이는 버터떡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데요? 떡인데요, 그냥 떡? 겉이 엄청 바삭해요. 맛있죠? 이거 다 먹어도 돼요? 다 드세요, 다 드세요. 이건 당이 많이 오를 것 같진 않은데 비교적. 비교적. 근데 설탕 양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쵸. 떡빵 뭐. 권 PD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사다 놨어요. 이따가 가는 길에 먹어요. 정말요? 아, 다 있어요, 저쪽에. 버터떡 이렇게 드셔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동안에 유행했던 것 중에서 너무 달다는 생각을 한 적이 되게 많은데 이번 거는 담백하고 덜 달아서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덜 달더라고요. 저도 먹어보니까 너무 담백하고 어른들이 드시기에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맛있는데요? 쫀득쫀득하고 떡을 좋아하니까 떡같이 생긴 건 다 좋아해요. 생각보다 꽤
크게 유행할 것 같은데요.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아, 더 크게 네. 유행할 네. 거라고. 자, 그러면은 이제 권연아 원장님. 진짜로 최근에 젊은 당뇨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 게 이렇게 달달한 디저트들이 유행하면서 그래서 그런 건지 좀 궁금해요. 단 음식을 먹으면 당뇨에 걸린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일단 단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순간적으로 높아지는 거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단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계속 반복되고 그렇게 되면 췌장의 기능이 저하되고 또 인슐린 분비가 저하되면서 당뇨병에 걸리기 쉽게 되죠. 또한 단 음식을 많이 드신 분들은 비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비만은 바로 당뇨에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달달한 간식의 유행이 어떻게 보면 당뇨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라고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김정관 원장님, 네. 최근에 2030 젊은 당뇨 환자가 늘어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당뇨가 늘었다는 걸 보고 좀 놀랐어요. 생각보다 저는 젊은 환자들을 많이 보는 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혈액 검사를 뭐 2030에서 40까지 보면은 가장 큰 거는 결국에는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생활 습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밥을 먹는 사람이 많이 적어요. 밥보다는 빵. 근데 그것도 굉장히 예쁘고 맛있고 달달한 빵, 그다음에 뭐 두쫀쿠, 뭐 요아정, 앞에 막 어떤 버터떡, 그래서 당을 굉장히 이제 쫓을 수밖에 없는 식습관이 되었고, 또 하나의 원인은 스트레스가 많이 사람 몸에 오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높아지게 돼요. 그것도 당뇨를 조절하는데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추가로 근력 운동이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이제 앉아서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근육량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당뇨와 관련된 원인일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궁금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당뇨병에 발생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 몸에서 혈당이 높아지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낮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세포의 인슐린 수용체에서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기능을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계속 혈당이 높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바로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요, 김정관 원장님께서 아까 전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 이런 네. 말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권연 원장님?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에서 다른 호르몬 중에 하나가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 호르몬은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 당뇨가 되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좋은 걸 먹어야 당뇨에 안 걸린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다들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이렇게 젊어서 걸린 당뇨, 예후는 어떤 편인가요? 젊어서 걸리면 조금 예후가 좋은 병들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당뇨는 완치라는 개념보다는 계속 관리해야 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20, 30대에 당뇨를 걸리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나이가 들수록 계속 유병 기간이 길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당뇨를 관리하면서도 관리가 잘 안 되면 당뇨 합병증으로 연결될 수가 있죠. 실제로 연구 결과에서도 40세 이전에 당뇨를 앓은 분들이 뇌혈관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의 2~3배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에는 완치가 없는 건가요? 사실 이제 완치는 의학적으로는 없죠. 우리가 당뇨나 혈압 같은 거는 몸이 이제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하는 힘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세포도 이제 노화가 되면 기능이 떨어지고 당 조절을 하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관리하는 영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운동도 되고 식이 조절도 되고 스트레스 조절도 돼서 어느 정도까지 완치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치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거의 근접한 완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당뇨병이라는 게 내가 너무 모르는 게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제 또래이신 분들이 다 이렇게 당뇨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있었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당뇨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자 제가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른바 당뇨 팩트체크 OX 판결 시간인데요. 원장님들,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고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앞에 놓인 팻말을 통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으니 이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한국인은 췌장이 작아서 서양인보다 당뇨에 걸리기가 쉽다. 저도 이거 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과연 사실일지 궁금합니다. 팻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두 분 다 오를 들어주셨어요. 네. 저는 이게 속설일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네요. 권연아 원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엄밀히는 크기의 문제는 아니고요.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기능의 문제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2018년 연구에 따르면요. 한국인 비슷한 체형의 서양인에 비해서 췌장의 크기가 12.3% 작고 인슐린 분비 능이 36.5% 낮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 정말요? 아니, 미국 디저트들 SNS 사이에서 이렇게 많이 보이는 그 디저트 사진들을 보면 진짜 혈당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디저트 사진들 많잖아요. 한국인들이 미국인들의 식사 이런 거를 좀 따라하게 되면 당뇨 직격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맞나요? 그렇죠. 서구식의 그런 고열량이나 고지방 식단은 그것을 소화하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췌장의 기능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한테는 맞지 않고요. 이렇게 과하게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군요. 바로 다음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당뇨 극초기 증상은 물을 많이 먹는 다음, 화장실을 자주 가는 다뇨, 음식을 많이 먹는 다식이다. 저는 이거 뭔가 좀 예상이 좀 되는데요. 일단 팻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X! 네. X.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게 이제 당뇨 환자분들은 초반에 물을 좀 많이 드신다라고 알고 있었어서 전 이게 당연히 O일 줄 알았는데 X네요. 왜 그런 건가요? 문장을 잘 들어야 되는데 네. 당뇨 극초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쵸? 극초기. 극초기에는 이런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음. 오히려 진행이 되었을 때 이제 3다 증상이라고 해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에는 사실 내가 당뇨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면 당뇨에 걸려도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까지는 모른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상이 있으면 당뇨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 검사 한번 받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일단 가족력이 있으면 저는 꾸준히 검사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도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기운이 없다. 자꾸 잘 먹는데도 체중이 빠지거나 비슷하다. 그러면 일단 당뇨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겁니다. 설탕이 안 들어간 제로 음료 요즘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제로 음료가 당뇨로부터 완전 안전하다. 저 이거 궁금하거든요. 팻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X? X? 지금 잠깐 고민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권연아 원장님 왜 고민하셨어요? 가당 음료에 비해서 제로 음료가 조금 더 나은 건 사실인데 완전 안전하다는 아닌 것 같아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요. 실제 제로 음료에도 감미료가 들어가요.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많이 먹었을 때는 당뇨를 유발할 수 있고 또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를 현재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당 음료 대신에 대체제로서 제로 음료를 마시는 건 찬성. 하지만 이거 물처럼 마시는 건 반대. 당뇨라는 병이 무서운 이유는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무서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당뇨에 걸리면 발이 썩는다 이런 말 들어본 것 그렇죠. 같아요. 발이 썩죠. 썩어요? 네. 썩기도 하죠. 썩어요? 네. 아, 정말요? 아픈 거죠. 정형외과적으로 흔하게 보는 거는 당뇨의 합병증에서 이제 당뇨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당뇨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혈관 내피세포들이 상처를 받으면서 어쨌든 혈액 순환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발은 상처가 나기가 쉬워요. 그리고 얘네들이 힐링이 잘 안 돼. 영양분이 가고 아픈 걸 빨리 캐치하고 치료하는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상처가 이만큼 있다가 골마요. 걔네들이 아프겠죠? 그러면 뭔가 신호 전달도 안 되고 영양 공급도 안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잘 몰라요. 작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커지면 문제가 발생했구나라고 병원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소독을 해서 항생제 약 먹고 잘 관리하면 압을 좀 안 줘야 되니까 때로는 깁스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데 이 발이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정도가 돼요. 당뇨가 심해진 경우.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걸 이 괴사, 욕창인데 썩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무섭죠? 너무 무서운데요? 많아요. 생각보다 많죠. 안타깝죠. 그러면 당뇨 발 썩으면은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치료를 잠깐 물어보시면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네네. 그래서 당뇨발, 혈관의 문제, 혈관통, 신경의 문제, 신경통, 때로는 조직의 괴사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은 1차적으로는 약과 소독, 그 다음에 압력의 과부하를 좀 줄여주면서 컨트롤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괴사가 진행되고 상처가 좀 썩고 그러면 그 부위를 살짝 걷어내서 피부를 이식하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분들이 또 거기까지. 그런데 더 진행이 되고 당 조절이 안 될수록 힐링이 안 되겠죠. 그러면 그게 더 커지면 네. 절단을 해야 돼요. 절단이요? 네. 절단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치료로 해결이 안 되면 절단을 하고 이제 의족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 당뇨발이 당뇨 합병증 중에 흔한 편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당뇨발까지 진행되는 당뇨 환자 수가 좀 많은지도 궁금합니다. 되게 이제 당뇨발은 당뇨 환자라고 하면 그 평생 유병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한 번 정도는 거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게 정도가 당뇨발이라고 하는 이 증상, 신경을 침범하는 신경통, 말초 신경통, 혈관을 침범하는 말초 혈관통, 그 다음에 상처가 낫지 않는 조직의 괴사, 욕창, 이 과정이 경증이냐 중증이냐 이렇게 나뉠 뿐이지 많이는 거쳐가더라고요. 그러면 권연아 원장님, 실제 환자들 중에서 당뇨발을 앓고 계시는 분들을 좀 보신 적 있나요? 젊은 분이셨는데 당화혈색소 검사를 했더니 10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입원해서 바로 인슐린 투여하면서 이제 그럴 때는 합병증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당뇨발 때문에 또 정형외과 원장님하고 이제 협진을 한 적이 있어요. 딱 올라오셔서 환자분 계속 조절 안 되면 발 잘라야 돼요. 이렇게 해서 환자분이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아, 너무 무서운 네. 자른다는 그래서 실제 그렇게 말을 해야지 또 환자분은 겁을 잘 조절하죠. 그러면 이제 당뇨발에 걸리면 이제 무조건 발을 절단을 해야만 하는 건지 아, 저 근데 이거- 이게 지금 절단이 너무 무서운 얘기긴 한데 사실 대부분은요 절단은 잘 안 가요. 절단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요즘은 기술이 워낙 좋으니까 피부 이식, 재건술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잘 치료를 하고 또 우리 그 심장 혈관 뚫어주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근데 당뇨에 의해서 혈관이 좁아진 것도 뚫어요. 스텐트 받는 네. 것처럼. 아, 어느 정도 가느다란 혈관까지도 교수님들이 뚫어줍니다. 아,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제 절단은 발가락 하나예요. 발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하나가 욕창이 생겨서 아프면 네. 그냥 요 정도 하나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마디 하나. 네, 마디 하나 정도. 마디 처음엔 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마디가 사실은 우리는 손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제 예민하니까 이게 없으면 너무 슬픈데 솔직히 발가락은 하나 없어도 환자분들이 그렇게 불편해하지는 않는데요.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걸로 너무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괜찮아, 뭐 그냥 그래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발가락이 이제 끝에 이 정도고 더 진행되는 분들은 정말 조절 안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수술에 부위가 넓어지긴 하죠. 당뇨발 너무 무서웠는데 이 당뇨발에 안 걸리려면 대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나요? 예방법 알려주세요. 이제 항상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는 발을 되게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손은 핸드크림도 바르고 맞죠. 맨날 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발은 소외된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이라는 곳은 우리가 잘 몰라요. 상처가 나도 아파도 피부가 좀 짓물러도 한참 있다 알아요.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은 관심을 많이 가져라. 잘 씻고 로션도 바르고 수면 양말도 신고 발바닥에 그 쿠션도 대고 꾹 눌러주는 압력으로부터 피해야 된다. 그게 발을 당뇨발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예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을 많이 사랑해줘라. 그렇죠. 많이 쳐다봐야 사랑해줘라, 돼요. 쳐다봐줘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발 관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아, 그런데 네. 맨발 걷기가 좀 유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맨발 걷기 이런 거는 어때요? 맨발 걷기 해도 되나요? 일단 당뇨가 있는 환자들은 절대 안 되죠. 본인들도 아세요. 알아야만 하고. 발 관리를 할 때 발톱 깎을 때도 조심하고 작은 상처가 나도 반드시 소독하고 치료하고 덮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맨발 걷기는 맨발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불의의 사고로 찔릴 수도 있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병원에 이렇게 오실 때 맨날 하는 얘기가 나 맨발 걷기 할 건데 파상풍 주사를 놔줘라고 오세요. 안 하시면 안 돼요라고 꼭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근데 당뇨 환자는 절대 맨발 걷기를 안 하시는 게 좋고 이제 당뇨가 없는 분들도 맨발 걷기를 적극 권하지는 않지만 되도록이면 좀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좀 걷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음. 맨발 걷기 항상 주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권현아 원장님, 당뇨발 외에도 다른 당뇨 합병증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난다고 보이는 데가 이제 망막 쪽입니다. 눈. 막 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시력이 좀 뿌여요 이렇게 표현하고 또 시력도 떨어지기도 하고 녹내장도 동반되기도 하고 심하면 시력을 잃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당뇨로 인해서 시력까지 잃을 다리도 절단될 수 있고 시력도 잃을 수 있고 그래서 평소에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는 병 중에 하나네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너무 구독자분들 겁만 먹게 한 것 같아서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이번에는 높아진 혈당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권현아 원장님, 이 높아진 혈당을 낮추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식습관 관리고요. 빵, 떡, 국수 같은 것을 좋아하신다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도 운동이 혈당을 낮추는데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 근육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끌어들이거든요. 그러면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 낮아지니까 혈당을 낮춘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군요.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당뇨병 환자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요? 제가 보니까 당뇨 있으신 분들은 유산소 운동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유산소 운동이 혈당을 낮추는데 좀 도움이 되나요? 유산소 운동은 필수죠. 수영, 달리기, 어느 정도 체력을 소진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거는 아주 좋고 근력 운동을 좀 더 병행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우리 몸의 근육 자체가 또 포도당을 굉장히 소모를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도 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게 훨씬 좋죠. 모든 병의 치료는 사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답입니다. 네. 그러면 김정관 원장님께서 추천하시는 혈당 낮추는 운동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거 몰라도 이거는 좀 꼭 하면 좋은 게 가장 쉽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스쿼트. 앉았다 일어나는 거.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이 허벅지 근육이거든요. 얘를 키워야 돼요. 그래야 근육량이 몸에 많아야 얘네들이 당, 포도당, 글루코스를 소비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쿼트를 가장 좋아합니다. 스쿼트가 만병의 약간 통치약 같은 그런 그렇죠. 스쿼트는 만병통치약이에요. 뛰는 거랑. 저번 시간에도 저희 스쿼트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그냥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들도 무조건 뛰고 적정한 근력인데 상체보다는 하체니까 하체는 스쿼트가 1번이겠죠. 그리고 더 여유가 있으면 코어. 코어. 네,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네. 어느 정도 강도로 좀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모든 운동은 강도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저항성이 다른데 운동은 항상 어느 정도 힘들어야 돼요. 쉬운 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운동은 약간 적당하게 이제 숨이 좀 차야 되고 조금 힘들어야 된다. 그 정도 강도가 그냥 나의 몸의 에너지의 한 7, 80% 정도는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운동, 스쿼트든 계단 오르기든 코어 운동이든 어떤 운동을 할 때 8번에서 10번 정도를 1세트라고 할 때 한 3에서 5세트 정도 그렇게 해주면 좋죠. 3에서 5세트 정도 네. 적절하게 그렇죠. 적절하게. 적절하게 조금 힘들게. 조금은 힘들게 근데요 이게 조금은 힘들게 말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혈당을 더 확 낮출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더 빡세게 하면 빡세게 하면? 인슐린 뭐 맞으시거나 경구 이제 당뇨 약 드시는 분들한테는 운동을 너무 공복에 하시면 굉장히 위험해요. 당뇨 있는 분들한테 운동을 하면 갑자기 떨어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혈당이라고 하는데 저혈당이 오히려 위험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시기 전에 혈당이 100 미만이다. 그럼 간단하게 간식을 드시고 운동하는 걸 추천하고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땀이 나고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이러면은 이제 일단 운동을 중단하고 간단하게 간식을 드시고 하는 게 좋죠. 그렇군요. 네, 오늘은 당뇨의 원인, 그리고 합병증, 그리고 이 당뇨를 낮추는 운동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익한 시간 함께 보내보셨는데 원장님들 마지막으로 모두백과 구독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 분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권현아 원장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당뇨는 초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좋고 당뇨 합병증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계속 당뇨발, 눈, 신장 기능 떨어뜨리는 거 이런 것들 잘 아시고 항상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디저트 강국인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데 맛있지만 당 가득한 음식을 피하는 게 낫지 않겠나. 요즘은 기능의학이라고 해가지고 내 몸의 상태를 좀 체크를 미리미리 할 수 있잖아요. 다양한 혈액 검사도 있으니까 그걸로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예방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신 구독자분들 이제 당뇨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셨으니까 불이 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도 예쁘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